Hello, 수능 특강! 여러분, 공공의 적이라는 그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화 이름으로 또 유명하지요. 근데 이 공공의 적이라고 하면은 대중이 적으로 생각하는 것, 더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대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있어야만 그 대중이 더 잘 뭉쳐요. 그것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we recognize that.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Groups divide as well as unite. 그러니까 이 집단은 나누어집니다. as well as는 사실 뒤부터 먼저 해석하지요. 단결할 뿐만 아니라 divide, 분열하기도 하며 and intensity of our bonds, 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감, 우리가 단단히 이렇게 묶이는 그런 우리의 유대의 그 intensity, 강도인데 within them이죠. 자, 그럼 여기서 them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groups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 집단 내에서의 우리의 유대의 강도는 may proportionately discourage, 비례적으로 저해할 수 있습니다. relationships with non-members.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과의 그 관계들은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례해서. 이 비례한다는 건 뭐예요? intensity, 우리의 유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그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또 굉장히 그 정도만큼 또 discourage, 낮아진다는 것. 그죠? 그래서 그것에 비례해서, 이 양에 비례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하고의 그런 관계는 또 저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했던 얘기 중에 7강의 8번을 보시면 이제 남부 이탈리아의 이제 그 가족 간의 결속이 워낙 강해서 그래서 그쪽에 이제 경제가 많이 발달하지를 못했다. 왜? 가족이 아닌 사람은 잘 밀어주지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경제 교류가 활발하지 않아서 남부 이탈리아의 경제 규모나 이런 수준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 얘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가족 간의 유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가족 이외의 사람들하고는 더욱더 별로 관계성이 좋지 않은 거지. 지금 그걸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수특 영독 7강의 8번에 보시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자, 이 앞에서 했던 이 얘기는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this가 앞문장이고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무엇을 제시할까요? 바로 with a distinctively utopian problem. 분명히 유토피아적인 그런 문제를 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유토피아, 우리가 알기로 유토피아라고 하면은 정말 이상향을 얘기하잖아. 그치만 좀 더 정확한 뜻을 알고 싶은데 하고 생각할 때 뒤에 나옵니다. 유토피아는 지금 봐봐. 여기서 유토피안이라고 한 것은 왜 그랬어요? 지금 형용사형이라서 그래요. 유토피아의 형용사형입니다. 유토피아는 이상화된 집단이다. 그렇잖아. 내가 아까 이상향이라고 했죠. 무엇을 특징으로 하는 characterized by 하면 무엇을 특징으로 하는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바로 enhanced sociability. 향상된 소셜인데 여기 L이 빠지고 ability가 묶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성이라고 하는 sociability. 자,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상된 사회성을 이 특징으로 하는 그런 이상화된 집단이다. 그러면 향상된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 내에서 사람들이 잘 뭉치고, 그치? 잘 뭉치고 자기들끼리 잘 소통하고 하는 그런 향상된 사회성,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화된 집단이 바로 무엇이다? 유토피아다. But, 그런데, every, 모든 in groups, 내부 집단은 implies, 자, 이미 붙었어요. 그럼 이거는
아내라는 의미로서 암시한다. 숨기면서 뭔가 보여준다, 암시합니다. 바로 exclusion, 배제를 암시한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모든 내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외부 집단 혹은 배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암시한다는 겁니다. 그치, 내부 집단이 있다는 거는 결국엔 외부 집단이 있다는 소리잖아. 그 얘기를 이제 암시한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The attractiveness of the group. 그 집단의 매력은 may well be. 이거 어렵지요? may well be 하면은 아마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내가 이걸 왜 표시 안 했을까? 미안하네. 내가 이걸 왜 표시 안 했을까? may well be. 아마 뭐뭐일 것이다. 그 집단의 매력은 비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례할 것이다. 아까 앞에서 proportionately 요 단어 나왔었죠. 그죠? 어디서 나왔었어요? 바로 여기서 앞에, 맨 앞에 문장에서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토피아, 유토피안, proportionate, proportionately 이렇게 파생어가 나와 있으면 같이 꼭 외워두라고 했죠. 그 집단의 매력은 아마도 비례할 것입니다. 그 to its delineation, delineation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 뭐예요? 이게 라인이 여기 있잖아. 그래서 이 라인을 경계를 설정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경계 설정과 그러면 여기에서 it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바로 앞에 나오는 그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룹이 설정하는 경계 설정과 그리고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잘 봐봐봐. antagonism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지금 보면은 반감이란 뜻이거든요. 반감. 근데 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 무엇에 대한 반감이야? toward its enemies. 무엇에 대한 경계 설정이야? delineation of its enemies. 그래서 이 of와 toward의 공통된 전치사의 목적어가 바로 its enemy가 되는 거고 자, it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앞에도 계속 얘기를 했으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the group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 그룹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룹의 적에 대한 반감과 그리고 그 적과의 그 경계선을 이 그룹이 설정하는 것. 이것에 proportionate, 비례할 것입니다. 그 집단의 매력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proportion to 나온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전 이렇게 되면 전치사가 많이 나오는 전치사 빈칸 같은 것들. 내지는 어법 이런 유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좀 잘 암기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장 좀 심상치 않았어요. 게다가 may well be도 있고 단어들도 어렵고 그치?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 문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왜 반에서 되게 잘 나가는 애들 있어. 걔네 부러워하지 마. 부러울 거 아니야. 나중에 사회에서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지. 학교에서 걔네들 되게 잘 나가. 그래서 그 그룹에 끼고 싶어. 근데 이 그룹에 대한 그런 매력이 있을 거냐. 그건 바로 뭐예요? 얘네들이 딱 선을 정해. 우린 우리야. 그리고 다른 애들 또 그런 애들이 있어? 근데 우리는 상관없어. 우린 우리야. 우리가 잘 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반에서 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자기의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계 설정과 그런 그 타인을 향한 반감, 자기네 소속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반감, 이것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그 집단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러한 것들에 비례할 것이다. 그 매력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이 문장인데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치사 3개 다 메이웨 비까지 나왔으면은 서술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어휘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봐봐봐. 일단 우리가 이래 라고 결속력을 갖는 순간 왠지 우리가 되게 특별해지고 그치? 뭔가 보호받는 느낌 들고 그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 하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for instance, Germans, 독일인들은 have been described, 묘사되어 왔습니다. 수동태의 완료 수동태죠. 뭐로써 묘사되어 왔냐면 achieving, 달성한 것으로서 A grand utopia of belonging. 그 소속감의 위대한 유토피아를 달성한 것으로서 묘사되어 왔는데 어디에서의 그 소속감이냐면 in their united enmity to the Jews under Hitler. 자, 봐봐. 히틀러 아래에서,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에 대한 enmity라고 하면 자, 이거 뭐예요? 와, 이게 이제 요거 좀 알아두세요. enemy는 아닌데 enmity 약간 비슷해요. 그쵸? enmity. 보면 이거 적대감이란 뜻이고요. 이것 또한 좀 잘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서 한 번 더 이렇게 써드립니다. 적대감. 그러니까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에 대한 단결된 그런 적대감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그런 소속감의 위대한 유토피아를 달성했다고 묘사되어 왔다는 거예요. 독일인들은. 옛날에 이제 독일 사회가 되게 독일인들은 그 나라에서 제일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게 순종 혈통 독일인들이잖아. 그치? 근데 유대인들이 워낙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잘 살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사업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해서 부를 많이 일궈냈어요. 그러면 순종 독일 사람들은 신경질이 나겠지. 뭐야, 우리나라인데 왜 쟤네가 잘 살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히틀러가 딱 그 지점을 건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수 게르만의 혈통으로서 진짜 제일 우수한 민족입니다. 유대인, 쟤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그 소속감에 대한 그 아주 위대한 유토피아를 달성한 거예요. 이제 어떤 상황인지 조금 아시겠죠? 옳은 건 아니지만 근데 대부분 보면 정치 역사를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럼 그 정치가 제일 흥할 때 국민들의 가장 큰 지지를 받을 때는 이렇게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린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결속력을 모을 때. 근데 그 결속력을 모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공공의 적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독일인들이 순종 게르만 혈통이 아닌 그런 독일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적대감을 갖도록 계속 만든 거죠. 히틀러가. 이해되세요? So, 그래서 every utopia, 모든 유토피아는 잠재적인 디스토피아다 라고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문장의 뜻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고요. 저는 이 문장이 분명히 함축의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강한 예감이 듭니다. 알겠지? 자, 봐봐봐. 그러니까 이 디스토피아라는 거는 뭘까?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우리 또 그거 알고 가야 되잖아. 유토피아의 반대말이라는 건 알 수 있을 거야. 이게 반대말이니까. 그치? 근데 유토피아의 반대말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는 이상향이잖아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즐겁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었다면 디스토피아는 반이상향, 절대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반유토피아 그러면서 암울하고 자유롭지 않아 억압적이며 비참한 사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엔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문제들이
극도로 악화된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알겠어? 그게 디스토피아인데 모든 유토피아가 포텐셜, 잠재적인 디스토피아라고 했어.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 자, 지금 봐봐. 요거는 결국에는 과도한 내부 결속력. 근데 이 내부 결속력이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앞에서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보면은 단결할 때 우리의 내부에서, 집단 내부에서의 우리의 유대 강도가 유토피아적인 문제를 제시해 줄 수 있다.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에 비례해서 저해하면서 그러면서 유토피아적인 문제를 제시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쭉 설명을 하다가 하는 말이 바로 뭐예요? 모든 유토피아는 잠재적인 디스토피아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그 유토피아 내의 과도한 내부 결속력이 결국에는 외부에 대한, 그 집단이 아닌 외부에 대한 적대심으로 표출될 수 있다. 봐봐. 우리가 이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근데 이거는 결국엔 잠재적인 디스토피아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뭉쳐서 잘 살고 있으나 이게 과도해지면 과도해질수록 외부에 대한 적대심으로 표출이 되고, 그런 적대심으로 표출이 되면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 세계는 다 함께 살아가는 세계인데 우리만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이 못 살아. 결국에 이거는 디스토피아라는 소리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만 유토피아일 수는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문장이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봐봐. 지금 여기서는 설명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보면 어떤 사람이 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거랑 비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토피아가 끝까지 모든 유니버설리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에브리바디 다 행복할 수 있는 유토피아 없어요. 결국엔 어디선가의 디스토피아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뺏어오는 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도한 내부 결속력은 결국엔 외부에 대한 적대감으로 표출이 되는 순간 못할 짓을 하잖아. 히틀러가 한 것처럼. 그래서 모든 유토피아는 잠재적인 디스토피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함축의미 추론에 나온다면 과도한 excessive 내부 결속력이라고 하면은 internal 결속력이라고 한다면 internal unity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내부 결속력, unity도 되겠지만은 지금 보면 결속력 cohes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cohesion. 자, 이 단어로도 쓸 수 있겠어요. 이것은 can be 표출될 수 있다. expressed in hostility 적대심으로 to the outside world도 되고, 그러나 outside 그냥 outside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함의 추론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좀 어려워요. 이거 내용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거든. Every utopia는 잠재적인 디스토피아다. 앞에서 얘도 봐봐요. 유토피아를 독일인들은 달성했지.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어떻게 됐어? 유대인들한테는 디스토피아였잖아. 정말 더 없이 비참한 디스토피아였죠. 가족들이 죽고 숨어 살아야 하고 다 뺏기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은 함의 추론으로도 나올 수 있으면서 또 문장의 위치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요 의미를 잘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거 신청하신 분 진짜 정말 대박. 너무 고마워요. affection, 애정. 근데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 아까 동일한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치사가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됐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some이 있어요. 어떤 집단에 대한 그런 애정과 충성인데 loyalty 다음엔 to, affection 다음엔 for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이거 전치사호법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데. 빈칸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집단에 대한 애정과 그 충성은 may be defined, 정의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적대감에 의해서. 적대감, hostility toward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에 의해 분명히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자면 크게 봤을 때 요 affection하고 loyalty to some. 자, 이거는 어떤 성질일까요? 유토피아적인 성질입니다. 유토피아적인 성질이죠. 근데 hostility toward others. 자, 이거는 요 다른 색깔로 하자. 이거는 무엇에 대한 특징이에요? 바로 디스토피아에 대한 그 성격인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디스토피아. So, neighboring countries. 자, neighboring이라고 하면 이웃한, 인접한 나라들. 그리고 rival football clubs. 경쟁 상대인 축구 클럽. 다른 인종과 종교, 그런 국가와 같은. 자, 여기까지가 다 뭡니까? others를 가리킵니다. 그런 다른 집단에 대한 적대감에 의해서 이 어떤 집단에 대한 애정과 충성은 분명히 정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원래 또 여기서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도 나왔었어요. 알겠지? 둘이 너무 대비되기 때문에 하나를 보여주면 나머지 반대면이 극명하게 보여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So the last are, the 마지막의 것은 particularly guilty here. 특히 마지막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유죄인데 유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guilty, 책임이 있는, responsible로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the last가 뭐였어요? 바로 nation이었어요. 그렇지. 국가가 특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력이 굉장히 크니까. The most ambitious and universalistic theory of sociability. 자, 여기까지가 주어부가 되겠습니다. 가장 야심차고 가장 보편적이에요. 지금 the most universalistic, 이것도 지금 the most가 앞에서 꾸며주는데 지금 병렬 구조로 나왔습니다. 가장 야심차면서 가장 보편적인 그런 이론들, 무엇의 이론들? 바로 이 사회성의 이론들은,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줘야 되는 단어는 바로 universalistic입니다. 보편적인. 결국 이 보편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우리만 유토피아 이런 게 없어진다고. 우리만 유토피아는 뭐해? 우리가 유토피아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디스토피아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치? 그러지 말고 우리 넓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가장 야심차고 보편적인 사회성의 이론들은 요구해요. 뭘 요구하냐면 moderation, 완화하는 겁니다. 완화. 무엇을? Of the more primitive forms of national loyalty. national loyalty라고 하면은 국가 충성도지요. 훨씬 더 원초적인 형태의 그 국가 충성도의 완화를 요구하는데, 여기서 요 primitive, 원시적인 형태. 원시적인 형태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너무나 우리 국가만 최고야, 우리만 최고야,
좀 성숙하지 못한 나라일수록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지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뒤에 by cosmopolitanism, 이 세계 시민주의에 의해서 이건 지금 완전히 다른 거야. 앞에 나온 이 more primitive forms of national loyalty랑 완전 반대 개념이야.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최고고 제일 잘 살고 제일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국가 충성도를 완화시켜야 한다. 무엇으로써? 세계 시민주의로서. 세계 시민주의는 바로 뭐예요? 이런 민족이라던가 민족, 인종, 종교, 국가 간의 차이가 없어. 자, 차이가 없어. 그냥 인류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코스모폴리탄 세계 시민주의인데 이것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 바이 쓴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으로써 더 원초적인 형태의 국가 충성도의 완화를 하자고 요구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 그 뒤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 To emphasize our common essential humanity. 우리의 공통의 본질적인 humanity, 인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떤 우리 한 집단만 잘 살아야 돼. 꼭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걔네들을 타겟팅 해가지고 우리 단체만, 우리 집단만 특별하게 생각하게 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만을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특히 앞에서 네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국가 충성도 그런 식으로 하면 더 파급력이 크니까 그러면 아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어머 한 문장이 빠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 가끔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지금 지적을 좀 받거든요. 속상하네. 짧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빠뜨렸나 봐. 뒤에다가 일단 쓰지요 뭐. But often, 하지만 자주 they fail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합니다. 자, 여기에서의 they는 누굴까요? 요 they는 누구 얘기합니까? 바로 이 가장 야심차고 보편적인 sociability, 사회성의 이론들, 이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요구는 하지만 얘네들은 흔히 실패를 해요. 그렇게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야. And 그리고 이 국가들은 네이션들, 지들이 이제 살아남아야 되잖아. 결국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국민들과 이 나라를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내셔널 enmity, 또 나오네. enmity. 이 적대감, 국가적인 적대감은 prevails 하면 자 이거 뭐라고 했어요? 팽배해진다, 만연해진다라는 거죠. instead, 대신에 더 만연해진다. 여러분, 한일전만 봐도 그렇잖아요. 물론 나쁜 새끼들이야. 일본 사람들. 제가 일본 문화는 좋아해요. 쪽팔이라고 하지 마요. 근데 그러지 마.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 건 잘못한 거야. 잘못했죠. 근데 가끔 한일전, 뭐 야구, 축구, 뭐 난리 나죠. 그땐 진짜 온 국민 다 머리 싸매고 나가가지고 같이 막 싸우는 거야. 그쵸? 경기할 때 보면은. 일본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결국 뭐 일본도 그 일본 사회 속에선 지들이 잘못했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면 자기네 국가의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일본 내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약간 한국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네 나라를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서. 나쁜 놈들이야. 근데 우리나라 또한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죠? 단일 민족이고 단일 국가고
하다 보니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나서 제일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위험해지는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쟤네 나라는 아니야. 뭐 중국 애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장의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결속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만들어진 유토피아는 결국 잠재적 디스토피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이제 이 지문을 통해서 알겠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이런 사회성 이론들 실패 자주 하고 흔히 하고 그리고 이 국가적인 그 적대감은 팽배해진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아니면 그 나라가 내부 결속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상당히 복잡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그 잘만 생각을 해봐도 뭔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조금 좀 약간 좀 사이가 좀 그럴 때 그 친구들하고 내가 한 4-5명이랑 다니는데 그 애들하고 좀 약간 그럴 때 누가 한 명 그 집단 밖에 있는 사람을 콕 집어서 쟤 좀 이상하지 않아? 하는 순간 공통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욕을 하면서 다시 결속력을 다지게 되는 일들도 많을 겁니다. 이건 인간 본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가 되게 그 예를 들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가끔 가족들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아빠는 맨날 바쁘고 일만 하고 그 집에 들어오면 잠만 자. 그러면 이제 엄마가 현명하게 아빠는 바쁘시니까 쉬게 해드리고 우리 각자 할 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 아빠 욕하는 엄마가 있어. 아유 너네 아빠는 그냥 맨날 들어와가지고 잠만 자고 그냥 가족하고 지내는 시간도 없고 쪼쪼쪼 이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하고 엄마하고의 관계는 공고해집니다. 공공의 적이 생겼거든요. 아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식의 일들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 내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것, 타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타 집단이라던가 타인에 대한 그 적대감을 갖게 하는 것, 그 관계는 굉장히 미묘한데요. 상당히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꼭 뭐 어떠하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지문을 공부해 봤는데, 야, 신청해 주신 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정말 속이 뻥 뚫리셨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어요. 제 설명이 좀 깊이 들어갔는데, 안 그러면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신청해 주신 그 학생한테 우리 모두 박수를 보냅시다. 정말 박수 보내고 싶어. 너무 고마워. 진짜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 나올까요? 자, 이거 내용이 좀 어려워서 주제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주제유 뭘까요? 집단 내 결속력 그리고 타 집단에 대한 적대감의 관계. 이게 있어야 결국에 이 공공의 적이 생겨야 그 집단이 또 잘 뭉칩니다. 자, 그다음 어법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전치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전치사 다 같이 묶어서 잘 외워주시고요. 어휘도 되게 어려웠어요. 어휘 꼭 챙겨 가세요.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어휘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함축 의미 추론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문장이 또 문장의 위치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겠어. 내용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 2-3번 들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이거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그리고 뒤에 이거 만들 때 선생님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동영상 찾는 건 너무 어려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이크 많이 눌러주세요.